이제 마지막으로는 4차 산업에 연관된 상표를 실제로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어떤 그 상표들은 실제 최근에 아주 뜨고 있는 또는 핫한 그런 빅테크 기업의 상표를 여러분께 검색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보여드릴 것은 너무나 유명하죠.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로 유명한 챗GPT 상표를 검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키프리스 초기 화면에 영문으로 챗GPT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는 476건이 나오는데 우리의 주안점은 주 관심은 상표이다 보니 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는 국내에서 22건이 검색되고 해외에서 34건이 검색이 됩니다. 국내에서 22건인데 과연 이 챗GPT를 이용한 국내 상표가 모두 진정한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의 오리지널 회사는 오픈 AI이죠. 오픈 AI 회사가 이 상표를 모두 출원 또는 등록을 받았느냐?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세 검색으로 다시 진입을 하겠습니다. 상세 검색에서 상표 명칭은 영문으로 챗GPT, 임명정보에서 출원인 정보로 오픈 AI를 한글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즉 상표는 영문으로 챗GPT, 출원인은 한글로 오픈 AI.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 보자면 아까 12건 중에서 딱 2건만 오픈 AI의 상표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다른 나머지 10건은 오픈 AI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챗GPT를 이용한 상표를 인위적으로 출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오른쪽 영문으로 된 챗GPT 상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색 결과 영역이 왼편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3개의 화면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세 설명 영역,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세 표장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화면으로 분할이 되는데 검색 결과 영역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위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세 정보 영역, 그리고 이제 상세 표장 정보 영역, 이렇게 지금 이 분할로 되는데 이제 뭐 표장이 챗GPT라는 건 여러분도 이제 아시니까 이 부분도 숨기겠습니다. 이 챗GPT 상표는 2022년 미국에서의 상표 출원을 우선권 삼아서 한국에 상표 출원이 됐고 2024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챗GPT 상표의 출원 공고 역시 이 상세 정보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정 상품은 제9류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42류에서의 소프트웨어 제공업, 이런 것들 위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 구성은 영문, 대문자로 된 챗GPT입니다. 그리고 등록 공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사히 등록이 완료됐기 때문에 출원 공고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공보가 확인됩니다. 등록사항은 역시나 이제 제9류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42류의 소프트웨어 제공업 쪽으로 상표 등록이 됐고, 네, 뭐 등록 일자 이런 것들이 정보가 확인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세 정보 영역에서는 통합 행정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상표가 등록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력상 특별히 거절 이유가 나오거나 의견 제출 통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미국 상표 출원을 기초로 해서 한국에 출원되고 상표 등록까지 완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해 볼 상표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상표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회사 이름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의 그래픽카드를 출시하는데 그들의 상표 브랜드는 조금 달라요. 어쨌든 엔비디아 상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영문으로 NVIDIA를 검색을 하면 특허가 1902건이 검색이 됩니다. 우리의 주 관심은 상표이다 보니 상표를 건너오면 국내에는 111건이 이제 검색이 되고 해외에는 433건이 검색이 됩니다. 국내 111건 모두 또 역시 이 엔비디아 회사의 것일까요? 상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세 검색에서 상표 명칭은 역시나 영문으로 엔비디아, 임명정보에서 출원인은 한글로 NVIDIA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측에서 출원한 국내 상표는 총 34건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상표가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회사 이름이다 보니까 실제 상표는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을 할 때 상표 명칭에 검색을 할 게 아니라 자유 검색에다가 엔비디아를 검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소유한 상표를
확인하는데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명칭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출원인은 엔비디아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총 104건이 나옵니다. 좀 큰 기업답게 상당히 많은 상표를 보유하는 걸로 이제 보유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특정한 상표를 한번 선택해서 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회사 이름이고 유명한 GTX 상표가 보이네요. GTX는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그래픽카드의 상표 명칭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 영역은 화살표를 눌러서 잠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상세 표장 영역도 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를 보면 2013년도에 우선권을 이용해 가지고 출원을 시작해서 국내에는 2015년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출원 공고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 출원이 됐고요. 그리고 최종 등록이 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빨간 줄이 있고 밑에는 또 새로운 블록에 지정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상표가 갱신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10년에 한 번씩 갱신 출원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출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상표는 이런 식으로 소멸 처리를 하고 새롭게 갱신돼서 권리가 생성됐을 때 유효한 상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등록사항에서 갱신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통합행정정보를 보면 이 상표는 의견 제출 통지가 한번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의견 제출 통지가 되는지는 이 키프리스의 출원 이력에서 클릭 한 번으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인이 이 케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잘 대응을 해서 거절 이유를 극복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등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등록 절차서까지 원본까지 출원 통합행정정보 이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전기자동차 브랜드입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상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검색에 테슬라를 검색을 해볼게요. 영문으로 TESLA 테슬라를 검색을 하면 특허는 국내 기준으로 3,229건이 나타나고요. 상표의 경우에는 국내 227건이 검색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실제 테슬라 회사에서 검색한 게 어떤 거인지 또 확인해 봐야겠죠. 자유검색으로 테슬라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원인 명칭에다가 테슬라 한글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3건이 검색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테슬라는 아무래도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대상으로 또 검색을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분류정보에서 지정 상품에 자동차를 입력을 해서 검색 결과를 보면 18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상표 명칭, 출원인, 그리고 상품 분류 정보, 그 중에서 특히 지정 상품, 이렇게 검색을 종합적으로 함으로써 검색 결과를 좁혀 나갈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에서 가진 상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독특한 서체로 구성되어서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두 번째 이 상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영역은 제가 화살표를 눌러서 숨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세 표장 영역도 좀 도면 닫기를 눌러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에서 상표 출원된 거를 기초로 한국에 2010년도에 출원이 됐고요. 2011년도에 최종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고를 통해서 이 상표가 어떻게 출원되는지를 확인하면 12루의 자동차, 그리고 37루에서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독특한 서체의 상표 출원이 되었고요. 등록사항을 확인하면 역시나 출원이 돼서 무사히 등록이 됐는데 갱신을 통해 가지고 상표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 상표의 출원 이력을 통합 행정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상표도 역시 의견 제출 통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테슬라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비즈니스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권리가 좀 나눠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상과 같이 시연을 통해 가지고 4차 산업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의 상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개편된 키프리스의 소개와 더불어서 이에 연관된 상표의 간단한 설명, 그리고 4차 산업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상표를 간단한 시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을 잘 하셔서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으시는데 유용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특허법인 대안의 이동기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